진짜. 뭔 시골할 날씨가 9월 말인데도 존나게 덥습니다, 스파군. 예, 배드모닝입니다, 자린이 여러분. 진작부터 이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게을러가지고 존나게 미루다가 어제 또 유튜브 한번 했다고 또 탄력이 붙은 김에 하나 더 올려봅니다. 이제 항상 우리 자전거를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나 결정하러 와서 이제 얘기하는 분들 보면 생각을 안 해요. 이 생각이라는 게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비교군에 있어서 이해를 하고 사려고 하기보다는 액면적인 거, 그냥 전체적인 추세, 유행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단지 아니 씨발 그게 좋으니까 이게 많이 타고 많이 팔겠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다 알고 타자라는 주의죠. 예, 그래서 27.5인치랑 29인치 휠 중에서 어떻게 씨발 머리가 변태 새끼가 이렇게 되냐, 머리가 자꾸 원래 변태잖아. 27.5인치랑 이제 산악자전거 휠 얘기죠. 29인치랑 어떤 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고르는 게 좋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열거를 해보려고 하는 영상입니다. 뭐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27.5인치 휠에 대한 특성이랑 장단점 먼저 한번 열거를 해볼게요. 일단 근데 이제 보통 보면 29인치가 요즘 흔하고 많이 타고 시합에서도 선수들이 거의 주류가 29인치니까 29인치가 좋은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단지 27.5는 이제 뭐 저물어 가는 그런 규격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26인치는 나올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27.5하고 29만 남을 텐데, 시장 분위기가 27.5를 사장시킬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27.5는 저는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도요. 자, 그럼 왜 그러냐, 그 내용들을 한번 이제부터 주저걸 보겠습니다. 일단 27.5인치는 당연히 29인치 휠보다 휠이 작죠. 작은 걸로 인해서 오는 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점도 있습니다. 휠이 작다는 얘기는 림도 그만큼 재료가 적게 들어가겠죠. 또 스포크도 그만큼 짧아지겠죠. 재료가 들어가는 양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가 줄어요. 같은 스펙이랑 같은 조건으로 휠을 만들어도 27.5는 29인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29하고 절대적으로 1대1로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무게가 더 가볍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가 가벼우면 당연히 가벼운 무게로 인해서 물리적으로나 관성적으로나 에너지를 덜 필요로 하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당연한 부분이니까 접어두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사이즈에서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뭐 마치 기어나 지렛대 같은 원리를 생각했을 때 이 사이즈적인 면만으로도 이제 관성의 영향이나 이제 물리적인 영향을 덜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무게로나 사이즈면으로나 오는 차이 때문에 훨씬 더 경쾌한 주행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속력이 좋고 어필 성능이 좋고 상대적으로 페달을 밟을 때 더 적은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감이 적습니다. 더 적은 토크로도 이제 같은 속도를 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것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장점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도 가벼워지고 이제 토크감에서도 더 적은 에너지로도 잘 달릴 수가 있고 가속력이 좋아지고 뭐 그런 건데, 여기서 오는 가벼운 무게와 작은 사이즈로 인한 거는 그러니까 관성적인 영향에 의해서 자전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민첩해져요. 이 민첩의 운동 민첩성,
운동성이 좋아집니다. 이게 이제 자전거를 다루기도 쉬워지고 민첩하게 빠르게 방향 전환하기에도 용이해요. 이제 핸들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면 29인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일단은 당연히 27.5하고는 반대적으로 관성이나 무게, 물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바퀴를 회전시키는 행위만으로도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고요. 더 많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힘들어요. 29를 타는 게. 더 큰 토크와 뭐 이런 게 필요해요. 더 큰 기어를 가지고 돌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제 무게를 접어두고라도 더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휠이 가지는 장점이 뭐냐? 큰 휠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직진성이 좋아지고요. 고속에서의 항속 능력, 탄력을 받고 나면 탄력이 잘 안 죽습니다. 탄력을 주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대신에 속도를 붙고 나면 속도를 유지하는 능력이 좋고요. 휠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고속에서 달리는 부분 자체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정성. 이게 도로가 됐건 산이 됐건 주행에서의 주행 안정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이제 여러 부분에서의 안정성이 되는데 일단은 휠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 외경이 커짐으로 인해서 접지되는 면적이 옆면에서 봤을 때도 휠의 사이즈로 인해서 접지 면적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접지력이 좋아지고요. 타이어 그립감이. 그 다음에 이제 휠이 커짐으로 인해서 왜 우리 승용차들도 그렇잖아요. 휠이 커지면은 이제 승차감이 좋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휠이 커짐으로 인해서 노면의 작은 요철을 넘어갈 때도 상대적으로 작은 휠보다는 큰 휠이 더 작은 요철을 넘어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휠이 커지면 림이나 스포크에서도 이제 탄성이나 충격 흡수 능력이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도 좋아지고요. 요철 돌파 능력. 그 다음에 이제 휠이 크기 때문에 튀어나온 요철을 돌파하는 것도 좋지만 바닥에 있는 구덩이 같은 거를 돌파하는 거에서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휠이 커짐으로 인해서 재료들이 이제 더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인해서 오는 충격 흡수 능력도 있지만 휠이 외경 사이즈에서 오는 상쇄하는 면에 의해서 이제 충격이 흡수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상대적인 장단점을 논할 때 뭐가 있냐? 29인치가 주행하는 면에서 가져오는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어필해주는 장점인 부분들이 이게 우리에게 어필하는 면이 매력이 되게 크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29를 쓰고 이제 좀 상급 자전거들도 29인치로 나오는 건데 저는 이 29인치 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얻어지는 장점 대비 가져가는 단점이 장점만큼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게 휠이 커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 휠을 회전시키는데 필요한 더 많은 에너지, 그 다음에 이 큰 바퀴를 방향 전환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 다음에 휠이 크다는 거는 무게중심도 높다는 얘기예요. 27.5보다. 그래서 방향 전환이나 자전거를 앞뒤로 움직이거나 자전거를 휘어저을 때 더 많은 에너지와 숙련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장악하고 마음대로 휘어잡기가 27.5보다 어려워요. 어필 성능, 가속 성능, 운동 성능,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단점인 요소로 크게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9인치 휠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크게 살리려면, 장점을 제대로 빛나게 하려면 비싼 휠을 쓰셔야 돼요. 이 큰 바퀴로 인해서 얻어지는 무게와 관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상쇄시키려면 휠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비싼 바퀴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입문용이나 싼 자전거로 가버리면 등급도 낮고 성능도 이제 떨어지고 무게도 무겁고 이런 부분들에서 29인치 휠의 장점이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단점이 훨씬 크게 부각이 돼요. 그래서 자전거의 등급으로 봤을 때도 입문용 등급하고는 궁합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입장에 있어 봤을 때도 초보자나 입문자들한테도 궁합이 안 좋아요. 이제 초보자나 입문자는 이제 자전거를 갖다가 능수능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요령도 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페달을 갖다가 자전거를 페달링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인 페달링을 할 테크닉도 없을 뿐더러 큰 힘을 내서 밟을 수 있는 토크도 부족하죠. 힘도.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나 입문자에게는 초보자나 입문자에 해당한다는 그 라이더의 특성에 놓고 봐서도 29인치 휠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크게 부각이 되고요. 초보자나 입문자들이 탈 때 대개는 고급 자전거, 비싼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입문용급이나 중저가 좀 저렴한 자전거를 타게 되잖아요. 이 자전거 등급에 있어서도 오는 이제 부품의 수준에 의해서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월등히 크게 부각이 돼요. 그래서 초보자나 입문자라는 라이더 수준이나 입문용급에 해당하는 자전거의 등급, 이 모든 면으로 봤을 때 29인치는 비추천합니다. 만약에 키가 너무 커가지고 사이즈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29가 밸런스가 맞다라고 하면 29를 갈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키가 몇 이상이면 29를 권하고 키가 몇 이하면 27.5를 권하긴 하는데, 이거는 사이즈적인 문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29도 뭐 15인치 자전거도 나오고 작은 자전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7.5도 뭐 19인치, 21인치 큰 자전거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 소비자들의 어떤 가벼운 어떤 견해, 그 액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대부분 키 큰 분들은 29인치를 선택하고 29를 갖다가 이제 작은 사이즈가 잘 안 팔리게 되는 거죠. 어차피 키 작은 사람들이 소화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 특성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키 큰 사람이 이제 밸런스적인 그런 면 때문에 뭐 작은 사이즈를 굳이 27.5를 가면서 큰 사이즈 자전거를 안 타죠. 그냥 바퀴까지 커버리는 게 여러 면에서 나으니까. 키 작은 사람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수입하고 판매하는 업자들도 사이즈가 분명히 다 존재하지만 큰 자전거는 29 위주로 치중해서 들여오고, 굳이 작은 자전거는 29를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7.5는 작은 사이즈부터 좀 있는 편이고, 오히려 어느 일정 수준 이상 큰 자전거는 거의 대부분 29인치로 또 편향되게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구성이 가는데, 그런 사이즈적인 부분은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외하고 이 특성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초보자나 입문자분들, 그리고 키가 너무 큰 분이 아니시라면 무조건 27.5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뭐 도로 위주 라이딩을 간다고 하셔도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은 뭐 아주 고가 자전거를 가실 거 아니면은 500 이상이죠. 제가 봤을 때는 휠이 300만원대 이상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제 휠이 최소 200만원 정도는 돼줘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휠이 또 너무 가성비, 가격 대비 경량 이런 걸 가시잖아요. 29인치는 바퀴 살 때도 길어져야 되고 림도 커져야 되고 그러는데, 이 부품들이 내구성이 안 나옵니다. 약해져요. 그리고 휘청거리고. 쌍해절들은 비추요. 그래서 브랜드가 있고 밸런스가 잡혀있는 좀 이제 모든 어떤 성능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휠들을 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라고 하죠? 게임을 하거나 무슨 퍼포먼스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뭐 육각형 같은 거 그리죠. 그걸 뭐라고 하지 형?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나? 와가. 그 이렇게 밸런스 분포도 이렇게 그릴 때 있잖아. 그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나? 몰라. 뭐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네, 대부분 가성비 휠들은 내구성이나 강도 면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9인치는 또 그런 부분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특성상. 그래서 싼 휠을 쓰는 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가성비 휠보다는 아예 비싼 휠을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전거 단가가 상승하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입문부터 그냥 아예 큰 바퀴로 가겠다, 그리고 난 도로 위주로 탈 거다, 그럼 29인치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27.5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29인치는 누가 타는 게 낫냐? 좀 숙련자거나 체격이 큰데 몸에 힘도 좋거나 이러시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자전거는 좀 비싼 걸 가시는 게 좋죠. 이제 대부분 숙련자분들이나 선수분들은 어차피 싼 자전거 쓸 일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힘이 좋고 체격이 크시더라도 기왕이면 29인치 하실 거면 조금 가격대를 300 이상으로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29인치 자전거들이 가지는 장점이 뭐냐? 29인치 휠도 초보자들이 탔을 때 느끼는 장점은 있어요. 체감상 피부로 느끼는 장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냥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그 다음에 이제 차가 가져오는 접지력에 의한 안정감도 있고, 사이즈에서 오는 주행 안정감도 있고, 이거는 뭐 예민해서 본인이 막 이렇게 뭐가 잘 느껴서라기보다 이제 초보자가 타도 그냥 쉽게 느껴요.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타도
경차나 소형차 타다가 대형차 타면 단순하게 휠 베이스가 길어지는 것만으로도 오는 주행에서의 안정감 같은 게 있거든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29인치 휠이 이게 장단점이 진짜 양날의 칼처럼 작용을 해요. 27.5보다 29가 그게 더 큽니다. 이게 명확하거든요. 이게 특성이 되게 27.5보다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29인치가 이제 아까 뭐 장단점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이제 뭐 관성이나 물리적인 부분, 뭐 기어비 같은 이런 쪽으로 발현되는 효과 이런 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에너지나 힘, 부하, 뭐 이런 토크 이런 게 필요한 게 이제 뭐 단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상쇄하는 게 이제 만약에 가벼운 휠을 써버리면은 무게에서 오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는 상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휠이 가벼워져 버리면은 나머지 것들을 다 얻어갖고 갈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직진성, 고속에서 항속 능력, 안전성, 이제 접지 면적, 승차감, 충격 흡수, 뭐 요철 돌파 능력 이런 건데, 이제 무게가 가벼워지면 컨트롤성도 상대적으로는 이제 무게적인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워지잖아요. 큰 물체가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의 얻어지는 이 저항, 에너지적 저항만 본인이 극복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오르막 갈 때나 가속을 하는 부분도 이제 뭐 나머지 부분 어떤 기업이라던가 이런 걸로 상쇄를 하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지면 큰 휠에서 오는 그런 관성적인 에너지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상쇄가 되죠. 그러면은 이 자전거를 탈 때는 큰 휠과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자전거,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높아진 자전거, 이거를 내가 극복할 수 있으려면은 자전거를 내가 좀 더 기민하게 내 몸처럼 적극적으로 장악력 있게 컨트롤할 수 있는 테크닉, 그 컨트롤이 가능한 이제 육체적인 전반적인 신체의 힘 이런 게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고토크로 탈 수 있는 힘과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29인치가 가지는 장점을 훨씬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합을 나갔다던가 빠른 템포로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면은 이제 좀 더 빠른 영역대의 속도에서 페이스를 유지하고 주행을 할 텐데, 이랬을 때는 29인치가 유리해요. 26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나 숙련자들이 뭐 시합을 하거나 했을 때 29인치를 더 많이 선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은 더 많이 들지만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접지력이 더 확보되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탈 수가 있어요. 더 과감하게 탄다는 건 그만큼 할 수 있을 만한 컨트롤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게 29인치 휠을 가진 자전거를 타게 되면 뭔가 컨트롤을 하고 자전거를 다룰 때 더 큰 모션, 더 큰 에너지, 더 큰 탄력을 주면서 몸이 반응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전거에 대해서 능숙한 이제 몸이 익숙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29인치는 숙련자들이나 선수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27.5가 더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싱글 코스에서 방향 전환이나 빠른 움직임의 반응성을 보여주기에는 27.5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만약에 뭐 숙련자들도 내가 즐기고자 하는 방향성, 내가 주로 타는 코스, 나의 성향에 따라서 27.5를 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어떤 그런 거에서 난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하다. 나는 더 빠른 페이스에 아기자기한 트레일보다는 고속 위주의 어떤 트레일을 탈 것이다 라고 하면 또 큰 바퀴를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 내가 좋아하는 코스, 나의 수준, 나의 실력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29는. 네, 역시 말이 두서가 없네요. 순서도 없고 했던 말 또 하고 뭐 그러는데 뭐 결론은 대충 다 아시겠죠. 뭐 설명은 이쯤 되면 뭐 충분히 한 것 같고, 초보자분들은 단순 레저용으로 봤을 때 27.5가 낫죠. 단순 내가 레저용은. 해보니까 이게 올라운드적인 면을 소화할 때는 800mm 쪽으로 가려면 27.5가 무난하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 레저용으로 26, 27.5, 29를 다 타봤는데 이 말대로 27.5가 제일 낫죠. 27.5가 우리가 뭐 산을 타거나 일반적인 그 특성만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전거를 뭐 그냥 MTB다, 뭐 산에 간다, 뭐 임도를 간다, 뭐 도로를 탄다, 이런 단적인 걸 떠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뭐 투어링을 한다, 뭐 여행 가고 캠핑을 간다 그러면 바퀴가 작아야 뭐 무게를 뭐 가볍게 가든 뭐 어찌됐건 간에 바퀴가 작아야 강성도 더 향상이 되고요. 같은 조건 아래에서 29인치 휠이랑 같은 구속을 썼다라고 했을 때 휠이 작아야 강성도 향상이 되고 내구성도 향상이 되고 내피로감도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구성이나 내피로감은.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는 게 아까 설명했듯이 휠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토크적인 부분에서 27.5가 유리하기 때문에 짐을 싣고 다닌다? 또 오르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또 짐까지 실으면 자전거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29인치보다 27.5가 방향 전환이 용이하죠. 일단 반대로 어떻게 보면 또 29가 덜 휘청거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무게중심이 높아갖고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다방면으로 자전거를 사용할 만한 목적이다라고 하면 또 27.5가 낫습니다. 그래서 29는 사실 입문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요즘 29 맞고 29밖에 안 나오는데 브랜드에 따라서 그렇죠. 29만 나오는 브랜드도 있고 그냥 단편적으로 29를 선택하지 마시고 이 제 말을 듣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나서 숙고해서 29를 하시고 만약에 싼 자전거예요 29 근데 29를 타고 싶어 그러면은 추후에 이제 당장은 좀 가격대가 저렴한 자전거를 사셔도 좀 비싼 휠을 사시는 것까지도 염두에고 이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MTB 이제 크랭크 얘기도 덧붙이자면 저 같은 경우는 로드를 탈 때 제가 인심이 81에서 81.5 사이 나오는데 로드를 탈 때는 제가 이제 좀 더 저는 이제 자전거를 좀 오래 타기도 했고 원래 제가 힘알태기가 없는 스타일이라 좀 회전력으로 많이 타버릇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달링은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페달링 쪽은 뭐 그래도 좀 제가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편이다 보니 로드 자전거를 탈 때는 좀 더 토크 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게 172.5mm를 써요. 근데 MTB를 탈 때는 페달링이 안 나오면 힘들고 토크로만 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뭐 힘이 엄청 좋은 스타일이면 또 그렇진 않아요. 순간 가속을 얻는다던가 요철을 통과할 때는 순간적으로 빠른 페달링이 필요할 때가 많고 그 다음에 요철 통과할 때 크랭크가 길면 또 턱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TB 같은 경우는 170mm를 쓰는 편인데 29인치 휠을 갈 때는 휠이 커서 지상고가 높아져서 크랭크가 상대적으로 이제 요철에 덜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이 큰 휠에 대한 기어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같이 지렛대도 저는 늘려버려서 172.5를 쓰거나 심하면 175를 세팅을 하기도 해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본인이 좀 더 계산을 해가지고 부품을 선택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크랭크적인 걸로 소화를 할 수도 있죠. 뭐 여튼지 간에 29인치는 잘 타는 사람들이 타셔라. 그리고 비싼 걸로 가셔라. 라가 맞고 싼 자전거나 초보자가 타려면 그냥 27.5 타라. 그게 무난한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29인치 만능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뭐 밑도 끝도 없이 큰 휠이 유행이고 많이 팔리고 브랜드도 27.5는 없어져 29로 미는 분위기다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영상으로 한 번쯤 알고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셔라라는 취지에서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순한 맛이네요. 어제 분노를 다 빼서 그래. 그것도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에 막 싱글 체이닝, 더블 체이닝 지랄할 때만큼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주제는 아니라서 맞아. 그렇게 열변까지 토할 만한 주제는 아니라서 맞아. 뭐 차분하게 얘기하기 좀 편했던 것 같아. 맞아. 다음 떡밥은 뭘로 하지? 천상계 용어 사용에 대한 사견. 아 씨발 천상계. 좋은 떡밥 던졌지?